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요. 교권 보호를 위한 4개 법률 개정안이 일괄 통과되었습니다. 대상 법률은 4가지가 되겠는데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명 교원지휘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4가지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명 교원지휘법, 그 일부 개정 법률안 제한 이유와 주요 내용 13가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1일 날 어제지요. 어제 이 법이 통과되는데 오늘 우리나라 전국 일간지 신문을 한번 검토해 보니까요. 이 기사 나온 게 없습니다. 이 교사들이 이런 그 자살하고 할 때는 엄청난 언론에서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4개의 법률이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이 통과되었는데요. 어느 모 신문사에서 사설, 오피니언 사설란에 하나 그 기사가 나왔고요. 나머지 기사가 안 나온 거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서운한 마음이 들어갑니다. 자, 50만 우리 교사들을 응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 교원지휘법 제한 내용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한 이유입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증가하고 그 유형도 복잡 다변화 및 심각해져서 학교 수업 및 교육활동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가 아동 학대로 신고되는 등 악의적인 민원과 고소 고발이 남발됨에 따라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위축시키고 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등 교권 및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넘어 공교육의 기능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활동 침해 행위 유형을 공무집행 방해죄 그리고 무고죄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죄와 악성 민원까지 확대하고 가해자와 피해 교원의 즉시 분리 및 교원 보호를 위한 공제사업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업무 및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등 관련 행정체계를 기존 학교에서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개편하고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직위 해제 요건을 강화하며 조사, 수사 과정에서 교육감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교원의 교육활동 관련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정비함으로써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두텁게 보호하여 교권을 확립하고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교원지휘법 개정된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 13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새롭게 신설된 내용들이라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6조 제3항이 신설됐는데요.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한다. 이건 주의 항상이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교육부 장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고 그 추진 현황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한다. 이게 14조 15조가 신설된 내용인데 원래 이 교육부 장관은요 교원들의 그 주의 향상을 위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런 내용이 없었어요. 처음 들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육감은 소속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되어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신속히 교육감이 제출하도록 신설이 되었습니다. 좋은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에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유형의 공무집행방해죄, 무고죄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죄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이것도 바로 19조 신설된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해자와 피해 교원을 즉시 분리하되 분리 조치된 학생에 대하여 별도의 교육 방법을 마련, 운영하도록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교육활동 관련 분쟁,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을 학교안전 공제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위탁 시 소속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한다. 이것도 22조에 신설되었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주체를 학교장에서 교육장으로 변경하고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침해 학생의 범위를 전학, 조치 외외,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조치를 받은 학생으로까지 확대하되 전학 조치는 특별교육, 심리치료 전에 선행되도록 한다 하는 겁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침해 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해서도 특별교육, 심리치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행한 보호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내용도 26조와 35조에 신설된 내용입니다. 열 번째입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학교의 장애, 축소, 은폐를 금지하고 학교장의 축소와 은폐를 금지하고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 침해 행위 발생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 은폐를 시도한 경우 교육감이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한다. 이것도 신설이 되었습니다. 11번째입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한다. 이것도 신설됐습니다. 12번째입니다.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침해 예방 및 피해 교원의 심리적 회복 지원을 강화한다. 개정되었고요. 마지막 13번째입니다. 교권보호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당연하지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교권보호위원회 관련 업무 관계자에게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부과하며, 그렇죠, 비밀을 준수해야 되겠죠. 그리고 비밀 누설 금지를 위반할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34조 2호의 내용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권보호는요, 이렇게 지금 개정된 국회 입법만으로는 완성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의지와 실천이 따라야만이 교권을 보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교육을 살려야 제대로 된 교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교육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요,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그리고 초중등 교육법, 그리고 계속해서 유아교육법 계속 개정된 내용을 최초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